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진영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수업하는 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아미 친구들도 있지만 뭐 K-팝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아는 친구들, 그리고 그걸 잘 모르지만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 위해서 이제 선생님 바이오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바이오가 마침 이제 영어로 탁 돼 있어서 제가 영어로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For students, Dr. Chiang Lee teaches philosophy and film studies at Sejong University in Seoul, and she holds 2 MAs in philosophy and film studies, a PhD in philosoph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he continued her study in film aesthetic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Her main research areas are French contemporary philosophy, with a focus on works of Henri Bergson. Did I pronounce it correctly? Gilles Deleuze, film philosophy, media aesthetics, new media art, experimental documentary, and moving image art. Welcome to our class, Dr. Chiang Lee.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나마 학생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방송에서 뵙다가 이렇게 또 따로 줌 미팅으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저는 내적 친분이 잔뜩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톡으로 많이 뵈서 내적 친분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방탄소년단이 여러모로 대활약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인제 학기 중이라서 학교일 때문에 수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쁜 데다가 그리고 뭐 방송에도 몇 번 나갔고 뭐 인제 칼럼도 쓰고 그러느라고 사실 인제 엑스트라로 쪼금 더 바쁘기는 했습니다. 근데 바빠도 뭐 방탄이 잘 돼서 바쁜 거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기쁜 마음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이제 또 점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체력 관리를 11 월이 되면 또 네.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아미로서 덕밍 아웃을 하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미 교수님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연구자로서 방탄이나 아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뭐 이유라든가 동기에 관한 영상은 이제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분명히 뭐 방탄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방탄이 특별한 이유, 나 자신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인제 어 이런 얘기는 사실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2017 년에 인제 알게 되고 인제 팬이 됐는데 그때 제가 16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어. 그래 가지고 거의 인제 네. 맨날 울고 지내다가 인제 제 딸처럼 키웠던 아이라서 예. 거의 학교 가서 수업할 때도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울고 막 이럴 정도로 얘기만 하면 제가 아직도 울먹거리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오래 같이 이제 가족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인제 상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았던 때였는데 어 그러니까 거의 바깥에 나가서 멀쩡하니 있다가도 계속 울 정도로 인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때 방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계기는 뭐 미국에서 상을 탔다고 빌보드 상을 탔다 막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보고서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런 인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우연찮게 그 와중에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제가 더 이상 울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시절을 좀 웃으면서 견딜 수 있게 해준.
그래서 인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울어요 지금도.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지금도 눈물이 자꾸 나 가지고 음. 예. 근데 진짜 아미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 네. 트위터에서 아미가 꼭 필요한 그 시기에 방탄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네. 종교적인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네. 순간이죠. 예. 근데 정말 뭔가 좀 심적으로 공허하다거나 약간 힘들다거나 지쳤다거나 그랬을 때 방탄을 만나서 위로를 참 많이 받는 아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사는 삶이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음. 그러니까 연구 때문에 아주 기쁜 순간이 가끔씩 오지만 나머지 순간은 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가 인제 저한테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이제 어딘가 인터뷰에서 말씀을 얼핏 드린 적이 있는데 방탄과 아미의 사례를 보고 나서 그전부터 제가 인제 연구하고 있었던 그 이론의 어떤 사례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사례를 만난 거죠. 그럴 때의 기쁨 어떤 건지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음. 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온몸에 막 전율이 오고 그래서 인제 어떤 저 개인적인 마음을 치유해 주기도 했지만 제가 인제 연구에서 뭔가 좀 힘들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버티고 있던 시기에 뭔가 한 발짝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를 방탄과 아미가 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죽을 때도 아마 기억날 것 같아요. 아미는 이제 끝까지 저희는 끝까지 방탄과 함께 하는 걸로. 예. 정말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미가 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끝까지 그냥 함께 해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공감을 많이 느끼고 네.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쉐어해 줘서 예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방탄이 다이너마이트로 아주 몇 주째 네. 빌보드에서 너무너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제 11월 월에는 새 앨범도 나오고 오늘 콘셉트 포토도 나오고 그래서 트위터도 한번 난리가 나고 음.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미들이 정말,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이제 네. 심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세우고 컴백 네. 준비를 해야 돼서 아주 바쁜 시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 아미들이나 또 한국 대중의 시선 아니면 또 다른 한국 음악인들이 방탄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TV로 계속 접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네네. 최근 몇 년 새에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제 방송이나 특강 같은 데에서 일반 분들을 만났던 시기가 인제 2018 년부터인데 네. 그때는 맨날 묻는 게 "진짜 그렇게 인기 있어?" 네. "왜 그런데?" 너무 인제 뭐라 그럴까요?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네. 그렇게 궁금하다면 사실 들어보고 검색 쪼끔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인제 그 분들을 만나면 인제 되게 힘 빠지고 그래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느라 좀 인제 많이 지친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작가들하고 먼저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목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인제 작가들을 교육하는 그 시간을 방송에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되지만 어쨌건 한 발짝이라도 더 다른 방송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감언이설로 꼬드겨 가며 막 인제 온갖 정보와 자료를 던져 주는 그 시간이 사실 녹화하는 것보다 더 길고 힘들어요. 아.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봤을 때
특히 미디어에서 인제 TV 같은 매체에서의 인식들, 그다음에 방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뭐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인제 다른 분들도 많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시잖아요. 보면 그 사이에 좀 질문 수준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다루는 내용도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에이 설마." 뭐 이런 식의 그 믿지 못하겠다. 그 예전에 뭐 이제 다른 가수들 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별거 아닌데 한인타운에서 인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래서 음. 네,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는 팬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더디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치지 않고 조금씩 계속 두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건 좀 그래도 기본으로 깔고 이번에 인제 다이너마이트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다든가, 음. 얼마나 지금 이 성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좀 조명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좀 그래도 나아졌구나.'라고 인제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물어보셨죠? 죄송해요 제가. 아 그 혹시 다른 음악인들의 이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TV에 많이 나오나요? 요즘? 다른 음악인의 입장은 별로 못 들어본 것 음. 같고요. 뭐 인제 뭐 뮤지션들이 가끔씩 자랑스럽다고 뭐 인제 인스타나 이런 데에 올리는 거 보면 뭐 고 정도? 근데 TV에 나와서 다른 음악인들이 막 "방탄이 이런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런 자리가 사실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쵸? 네네네.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인터뷰 요청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도 들고요. 음. 네. 그래도 그 몇 년 새 이제 한국 대중의 그런 인식, 방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뭐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뭐 저희 첫 주에 이제 김영대 평론가님도 네. 모셔서 말씀을 요새 나누고 열일하고 계신데 계시더라고요. 요즘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셔서 활발하게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면서 방탄에 대한 얘기, 아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잘 해 주고 계셔서 참 거기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뭐 질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네. 이제 좀 확실히 좀 나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콜라보라든가 뭐 좋아하는 음식 빼고 다른 거에서도 이제 뭐 음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국 팬들도 뭐 인제 준비하느라고 그쵸. 예, 예, 인제 그전에 예를 들면 그전까지 뭐 끝내 놔야 될 일들을 미리 당겨서 끝내 놓는다든가, 개인적으로는 허가를 마감이 받아야 있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저번에는 디럭스 에디션이 나와서 예약 판매에 들어갔으니까 일반 에디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것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인제 많은 아미들이 돈도 좀 총알도 두둑히 준비를 하고 그쵸. 예, 스밍할 태세도 딱 갖추고. 그쵸. 네. 저희는 이제 다이너마이트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애들도 다 아미라 같이 이제 네. 스밍을 했어요. 열심히 스밍을 했는데 그때 스밍을 하도 돌려서 저희가 인터넷 그게 리밋이 2 테라바이트인데 그게 다 초과가 돼 가지고 올해 11 월도 좀 그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 저희도 아이가 아미는 아닌데 스밍 투표 뭐 그런 거 다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인제 컴백 때 잘 써먹고 있어요. 맞아요. 그 방탄 컴백 시기에 진짜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네. 그때 나타나요.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꼭 방탄 팬이 아니더라도 "그래 네. 나도 가서 뭐 뮤비를 좀 볼게." 뭐 "한 20번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우 고맙죠. 예.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미국 트위터에서는 사실 뭐 요즘도 그렇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 이런 게 자주 보이는데 이제 BTS paved the way라는 문구가 이제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또 나오면 거기에 대한 토론도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외랑둥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제 방탄하고 케이팝 자체를 좀 구분하려는 느낌이 좀 네.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아미 인디펜던스 데이나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방탄이 케이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R3에서도 인제 토론 라운드 테이블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요새 바빠 가지고 아직 그걸 다 못 읽어 보는 게 한정이긴 한데 평소에 그냥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케이팝을 일단 뭘로 규정하고 우리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하는 거를 코리안 포퓰러 뮤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방탄은 케이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인제 내셔널리티를 지칭하는 거라면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케이팝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밴드의 형식, 거기에 인제 뭐 외모, 퍼포먼스, 노래, 그다음에 뭐 인제 이런 어떤 팬덤 문화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인제 케이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케이팝에 어떤 implication들이 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전에 뭐 원더걸스, 싸이, 뭐 비, 뭐 그 이전에 뭐 누굴 또 들 수 있을까요? 뭐 동방신기, 샤이니, 많은 그 가수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특히 인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했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더걸스, 그전에 비가 정말 그걸 진출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언급이 됐었죠, 많이. 네. 언급이 되고 별명이 월드스타가 됐었으니까.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끼든 안 끼든 뭐 큰 상관은 없는데요. 그들하고 방탄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는 상당히 유사하고 사실 같은데, 그런데 방탄은 거기에서 인제 보다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음.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선배들 혹은 뭐 이전에 같은 어떤 길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력 혹은 도움이라고 하는 거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숨쉬는 문화, 공기, 뭐 어떤 생각 속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케이팝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저는 일견 한편으로는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케이팝이라고 하는 아이돌 형태로 한정을 시키고 어 다른 케이팝 그룹들과 방탄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방탄이 얘기하고 그토록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아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 메시지의 측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케이팝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은 노래, 퍼포먼스, 외모, 화려한 무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메시지는 들어가질 않아요, 보통 케이팝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정반대로 케이팝 그러면 굉장히 잘 가꾸어지고 훈련되어진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낸 음. 고도로 기획화된 어떤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방탄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방탄이 다른 케이팝과 분리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요 관계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사실 대답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얘기들이 일어났는지, 왜 음. BTS Pave the Way라고 아미들이 외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인디펜던스 데이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의 그 다이나믹스와 어떤 팬덤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어떤 역학관계,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실히 방탄이 이제 다른 보통 음악엔 또 특히 이제 다른 아이돌과는 이제 다른 점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나오신 영상 중에 이제 아이돌들이 잘 다루지 않는 어떤 사회적 문제 또는 정신 건강이라든가 자살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또 그게 아미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네. 이 같은 이제 정신 건강이라든가 자살 같은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다루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방탄 같은 음악 그룹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보고 '아 그래.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인문학자로서의 저는 참 외로웠었구나.' 음.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꼭 필요한 얘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문학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쓴 책이나 강의는 재미가 없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까놓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 전문가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쪼금 찾아보고 말 뿐이지 그게 이제 그렇게 큰 공감을 느끼고 '삶이 변했다.'라고 인제 아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방탄이 하는 얘기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방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얘기를 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가 아마 학생분들 지금 듣고 계실 텐데 학생분들 수업 시간에 사실 그런 종류의 어떤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사회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든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 분명히 다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마음이 안 오느냐? 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그건 이제 방탄이니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학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방탄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때문에든 아니면 그런 이야기와 상관없이든 일단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음.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나한테 영향이 오지 않지만 나를 정말 알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해 주는 건 우리한테 크게 이제 반향이 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은 방탄에 대한 사랑? 음. 예. 그런 학자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솔직히 이성적인 동물이 별로 아닐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성적으로만 따지면 방탄보다 훨씬 더 좋은 얘기 많이 하는 철학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그렇지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음. 방탄의 대단한 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그게 또 인제 엄청난 돈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사회적인 위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취하기 마련인데 방탄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 여전히 처음과 아주 같은 그 태도로 굉장히 겸손하고 진솔하고 진지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 그쵸.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탄이 도대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이제 진정성. 네. 진정성이란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방탄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뭔가 아주 완벽한 영웅을 원한다기보단 보통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뭔가 단점이 있지만 그걸 약간 극복해내는 네. 그런 영웅의 그런 서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방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그런 영웅의 스토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네. 나가는 모습에서 또 공감을 얻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대에 있을 때는 막 완벽해 보이는데 무대 뒤에 인제 인더숲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큐를 보거나 그러면 정말 주변에 있을 법한 친구들, 특히 인제 그 RM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뭘 부순다든가 네. 흘리고 잃어버리고. 제가 되게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제가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모든 거를 이렇게 딱 정리정돈해서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 몸에 멍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맨날 쓸데없는 데 부딪히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빈 구석이 다를 뿐. 이제 누구나 그 빈 구석을 가지고 있는데 방탄은 보면 다들 각자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7이 만나면 정말 이 시너지가 완벽해지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탄이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TV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이 음악을 안 듣고 막 궁금해만 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요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말을 안 꺼내는 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보고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좋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싶고 닮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이토록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리 세상이 정말 지옥같이 싸우고 온갖 페이크 뉴스에 정말 헬 같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는 그 선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구나라는 거가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네. 네, 전에 기존에 어떤 영상에서 교수님께 "방탄은 희망이다."라고 네 네. 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힘들 때는 특히 이제 호비 제이홉 씨를 이렇게 그리운 날이 있어요. 그렇게 특히 더. 이제 아미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이제 교수님 영상에서도 아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기존의 1 세대 아이돌 뭐 H.O.T라든가 잭스키스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팬클럽의 구조 자체가 달라서 네. 뭐 회사에서 뭐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이좀이란 단어를 쓰셔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아미가 아닌 그런 약간 외부자 입장에서 저희 뭐 스트리밍 기록을 깨거나 아니면 또 매처 밀리언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따지고 들어가서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인데요. 네. 사랑에서 비롯돼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여타 팬덤하고 아미 팬덤이 인제 그런 그 기록을 깬다든가 아니면 어떤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내는 데에서 인제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이게 이 아미 데모그래픽스에서의 차이가 이제 다른 팬덤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미들이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그렇죠.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맥스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미는 거의 CIA 수준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다 어디에서 알고 있지?' 맨날 감탄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정보들을 모으는 사람, 그걸로 뭔가 계획을 짜고 조직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비결의 핵심인 건데, 사실은 그런 조직화를 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는 물론 아주 똑똑한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게 아무래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맞습니다. 하게 되겠죠. 이건 이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런 그 조직을 만들어 보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좀 더 능숙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나이대가 흔히 그 서구 미디어에서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이유는, 암이 그러면 아무리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텔레비 가서 "암이는 10대 소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에 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에이 너만 빼고 나머진 10 대겠지."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미들이 그토록 짜증내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스크리밍 티네이지 예. 걸스라고 하는 그 인제 스테레오타입인데, 그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는 존재들이 아미에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보니까 '아니 도대체 그 소리나 지를 줄 아는 멍청해 보이는 10대 여자애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라고 놀라워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편견을 걷어버리고 정말 직장 일하고 사회생활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돈도 있고 음. 내가 직접 쓰는 돈과 용돈 받아 쓰는 돈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도 직접 벌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굿즈를 사거나 앨범을 살 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나의 지갑을 열어서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만약에 단일한 어떤 이 센터로서의 힘을 가진 누군가가 명령을 내린다면 솔직히 저만 해도 누가 명령 내리는 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쵸. 하려고 했던 것도 누가 "이거 해." 그러면 하기 하기 싫어지는 게 싫죠. 사람 예. 마음인데. 근데 방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신곡 나왔을 때도 사실 멤버들이 그 곡 홍보를 하는 거는 요번에 다이너마이트 때만 몇 번 있었고 너무너무 예외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조차 어떻게 보면 막 그 컴백 기간인데도 막 다른 가수들 앨범에 나오는 곡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인제 그거 볼 때마다 '아니 화력 분산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도 '아 얘네들 진짜 참 순수한. 기타 순수하고 음악만 정말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미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전략적으로 막 판매 계획을 가수나 아니면 회사에서 세워서 막 아미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푸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발성이 훨씬 더 샘솟을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인제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제 그 스트리밍을 하고 음원을 사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지만, 예. 그래서 그 자발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 아마 선생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인제 아미들을 보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놀라워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자발적인 조직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풀뿌리 문화 음. 운동으로서의 어떤 행동 양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속에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그러니까 이건 아미들만의 한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미들도 그렇고 다른 곳들에서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풀뿌리,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방식이 지금은 많은 다른 사회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있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누군가가 주도자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 어떤 주도자도 없어요. 뭐 집행부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있다라는 거, 시위하러 어딘가에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단적인 이 행동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회의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행동, 어떤 사회적인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미가 그중에 가장 그 아주 두드러지고 집약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이번에 이제 매튜 밀리언 참가한 그 아미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써서 이제 서밋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놀라웠던 게 꼭 BTS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미들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참가를 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뭔가 이게 '나 혼자 했을 때랑은 다르게 이거를 같이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거를 해낼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네. 아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미 팬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이 정말 빛이 나는 네 그런 네.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이제 드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주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에게 없는 에너지가 있죠. 예. 예. 진짜 거기 가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그 에너지가 정말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을 해 가지고 힘을 보태서 다 같이 방탄에 도움이 되는, 뭔가 방탄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미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비결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어 "나는 아미다."라고 "I am an army라고 얘기할 때 그 그 문장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결론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정체성을 발화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아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미라는 말 속에는 일종의 인제 선언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선언은 '방탄이 보기에 자랑스러울 만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담겨 있고, 그래서 '나는 아미이기 때문에 방탄을 서포트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방탄과 아미의 관계로 이렇게 몇 년을 쭉 살아오면서 아미들이 계속해서 체득하고 경험으로 체득하고, 그다음에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은 정말 그 너무나 부당한 일들에 맞서서 부르르르르르, 우리 또 분노 자주 하잖아요. 저도 아주 정말 자주 하죠. 예. 아주 그냥 그 분노에 아주 굉장히 트위터에서는 차마 그거를 제가 다 표현을 못 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인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암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저는 좀 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암이라는 존재에는 정말
편견과 차별과 부당함과 폭력에 대한 반대, 그리고 거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런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음. 무언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 미약하나마 개인들은 다 미약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있을 땐 너무나 약한 존재들인데, 아미들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모이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음. 정말 '우리 편이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무서워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했을 때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어마어마한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다만 이게 방탄과 관련된 스트리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도 어떤 다른 분야에서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연대했을 경우에 사실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효능감을 맞아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갖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정말 놀랍죠. 아미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사실 그게 이제 이 주의 주제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 앨범들은 정말 이제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Boy in Love, Boy with Love처럼 제목 자체 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연결되기도 하고, Save Me, I'm Fine처럼 페어로 나와서 교차 대구법을 쓰는 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슈가는 또 전에 썼던 가사를 이제 다시 인용을 해 가지고 다른 노래에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관된 그런 관계를 분석하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거랑 관련된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정말, 정말 놀라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커넥트 BTS 아. 그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진짜 막 전율이 이렇게 막 일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들어 주신 인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커넥트 BTS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땠냐면, 방탄이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어떤 이 세계를 굉장히 넓게, 그다음에 다른 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만 이제 주로 이루어졌었던 어떤 이야기들이라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미술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들이 열리고, 거기에 실제 아미들이 거기에 가서 만나게 되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미디어들을 넘나드는 어떤 이야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미디어만 넘나드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넘나들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를 넘나들고, 그래서 의미의 망을 정말 확장시키고 여러 개의 이 레이어로 확 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가 저는 가장 짜릿했었고요. 그때 인제 막 발표 나고 그러면서 기사 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뻤던 게, 많은 아미 분들이, 제 책을 읽으셨던 많은 아미 분들이 "이거야말로 네트워크 이미지의 현실판 아니냐. 책을 읽자마자 네 생각이 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네트워크 이미지 같아. 이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아 막 부들부들 막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었죠. 그리고 어쩌면 그 저도 한 명의 팬이지만, 팬으로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개입한 연구자로서 그런 개입들이 연결되면서 어쩌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건 직간접적으로 그런 영향들이 저도 인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이전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근데 저만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에이전트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그 전시를 보고 방탄의 어떤 메시지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모든 아미들이 사실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치게 짜릿한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진짜 설레고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너무 흐지부지 없어진 게 너무 진짜 속상해요. 아까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음. 그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2020 년이 참 저에게 시련을 네. 시련을 많이 주는 해라 그게 참 저도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너무너무 멋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정말 한국 그 뮤지션이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그게 굉장히 스케일이 컸잖아요. 사실 네네. 아티스트 20 명이 넘는 아티스트와 몇 개국 이렇게 거쳐서 네.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아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BTS 커넥트라든가 그런 거 말고더라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해 주잖아요. "이 책을 읽어 봤는데 정말 좋아."라든지 네. "이 음악은 이 가수는 잘 알려진 가수도 아닌데 이걸 음. 들으니까 정말 좋아."라든지 뭐 남진 씨는 자기 그런 뭐 뮤지엄이라든가 아트 네. 갤러리에 가서 많이 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미들도 성지순례 하듯 많이 네. 가거든요. 그쵸? 저도 그 윤영근 작가 그 전시 예. 갔다 왔잖아요, 봄에. 예. 남준이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정말 좋은 영향을 여러모로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엊그제 트위터에서 어 그 제 탑라에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아 네. 저도 봤어요. 리나가 예 올렸던 거 에노 맞죠? 그 뮤비에 전 그거 보고 소름이 끼쳐 가지고 그래서 저도 밑에 댓글로 "I'm scared." 그러고 댓글을 달았던. 그래서 저도 그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특히 철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지 이제 교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도대체 그 방탄이랑 빅히트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한 것인가 네.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의 그런 세계관이 진짜 파고 들어가면 정말 깊잖아요. 되게 심오해서 약간 일반 팬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도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약간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노래 한 곡 듣고 '어 괜찮네. 흥얼흥얼 끝.'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과 노력을 불면의 밤을 좀 많이 이렇게 지내야만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라도 윤곽이 잡히고 또 이렇게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른 가수들 노래를 즐길 때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노래를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물론 그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라이트한 팬들도 있고 막 정말 가끔씩 보면 되게 파고 들어가는 그 씨오리 아미들 있잖아요. 저는 인제 그런 그 씨오리 아미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네. 친구들. 보면 '와 저런 생각까지 미치겠어. 내가 그러니까 책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야.' 막 이러면서 예.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의 그 분석해 놓은 그런 수준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가볍게 즐길 수도 있고 중간쯤에서 즐길 수도 있고, 솔직히 양자역학은 너무 어려워서요. 예전에 책 읽다가 되게 기억이 나요. 그 해설해 놓은 책을 읽다가 한 줄 한 줄은 이해가 되는데 다 읽고 나면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러니까 제가 소화를 전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랬던 그 아픈 기억들이 있어 가지고
나 도망가고 싶다고 너무 궁금한데 나 도망가고 싶어 동시에 막 그러면서 댓글을 달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중적인 면이 어떻게 보면은 또 방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또 뭔가 계속 나오는데 또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네. 슈가라든가 이 네. 가사 쓴 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느낌이야." 음 그런 음 거를 음. 주제 뭐 저희가 꺼리는 주제라든가 그런 것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 주니까 그런 이중적인 면이 참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저희랑 쉐어를 해 주신 영상에서는 이제 온라인 설치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이홉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주셨는데 또 그 뒤로도 교수님 책이 나온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뭐가 계속 나왔잖아요. 영상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최근 혹시 보신 영상 중에 뭔가 '아 이거는 방탄 유니버스에 대한 또 새로운 부분을 알려주는구나.' 아니면 '아 이 영상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정말 인상 깊었다.'라든가 좀 눈에 띄는 영상이 있으셨나요? 막 되게 딱히 그런 거를 하나 고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고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 나오는 부분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재밌었던 게 솔직히 양자역학을 이 세계관에다 어떻게 갖다 집어넣을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미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알고 싶지만 일단은 "내가 바쁘니 도망갈게." 그러고는 일단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게 에노 뮤직비디오니깐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15년 비유의 시작 이전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까도 '언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획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그냥 그 방정식이 멋져 보여서 썼을 수도 있어요. 예. 막 쫙 이렇게 써 있는 게 멋져 보여서 그냥 썼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무언가 때문에 다시 생각나서 음. 원래 아니었던 거를 비유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저는 종종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이 주고받는 관계가 저는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물론 굉장히 천재적인 구석이 많지만 꼭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막 전지전능하게 이런 식으로는 저는 사실은 별로 아닐 것 같고요. 많은 거를 기획하고 노력했지만 아주 세세한 어떤 분석들이나 그런 것까지는 본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게 아미들의 음. 능력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방탄의 이 세계관 놀이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걸 넘어서는 아미들의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고 요번에 콘서트 뒤에 VCR에서 저 그거 보고 너무 울어 가지고 그때 일단 너무 아름답게 영상미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예를 들면 저도 한 번씩 밖에 그러니까 두 번밖에 못 봐 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준이가 이렇게 자신을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위아 블랙프루프 그 네.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들이 그러니까 요번 이제 주제가 맵 오브 더 소울이었으니까 그런 그 영혼의 지도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들을 그 콘서트 영상 VCR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아름답게 담아 놨구나. 뭐 인제 고 정도만 생각하고 일단은 말았는데 지금 뭔가 그 비유 세계관이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본격적으로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저거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전개가 됐었는데 요새는 별로 전개는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접으려고 그러나? 예를 들면 온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약간
그 성경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영웅 신화의 아주 티피컬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뮤직비디오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세계관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단독인 건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전의 비유 세계관하고는 결이 좀 다르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음. 뭐 인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유를 접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단계로 완전히 다른 어떤 얼터너티브 유니버스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이제 또 방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그들이 뭐 30 대가 됐을 때 40 대가 됐을 때 또 해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때는. 너무,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갑자기 팬심이 튀어나와서 인터뷰하다 보면 그 아 부분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나이대잖아요. 이제 방탄이 저희 나이대가 됐을 때 음.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 그게 정말, 정말 기대를 해서 끝까지 열심히 쇼할 때까지 간다고 저희 맨날 이제 학생이 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방탄도 사실 뭐 자기네 리액션 비디오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아미들이 잘 해석해 줄 거야."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분명히 계획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해에 걸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뭐 진행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연히 잘 맞아떨어졌는데 해석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학생이 한 질문이 하나가 방탄이 그럼 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걸 방탄의 작품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음. 방탄하고 빅히트의 콜라보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방탄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했는지는 아무도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데 방탄이라는 이름에 7 명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피독 PD님이라든가 손선득 안무가 선생님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또 이름 모르는 수많은 분들 음. 그다음에 룸펜스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라든가 방시혁 PD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방탄이라는 이름에 같이 묶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대에 제가 느끼기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거의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핫백 차트를 봐도 콜라보하지 않은 가수를 찾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상위권에 올라가는 곡들을 보면. 이제 그런 데에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락의 시대에는 밴드들이 주로 한 4명 정도 언저리 되는 멤버들이 하나의 밴드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작사하고 자기네들이 작곡하고 자기네들이 연주하는 모든 걸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인제 뭔가 대중음악에서의 아티스트의 전형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술이라고 하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술이 수행되는 방식도 예술에 요구되는 것도 다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음. 지금의 시대는 누군가 어떤 재능 있는 한 개인이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방탄과 그다음에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의 콜라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책에 강조했던 게 그 콜라보의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아미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아미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방탄이 주는 이제 오피셜한 그런 저희 이제 말로 떡밥이라고 하죠. 덕질 용어로. 그런 거를 콘텐츠를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그 오피셜하게 방탄한테서 오는 콘텐츠 말고도 사실 아미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네. 장난 굉장히,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팬덤을 확장하는 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이지은 교수님께서도 쓰신 것처럼 정말 큰 역할을 하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 빅히트 거기에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아미의 공동 작품이라고 네. 보는 게 가장 네. 큰 예. 참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뮤비도 있고 티저, 쇼필름, 뭐 게임 등 여러 가지 뭐 스네랄드 블로그 저 네. 그것도 참 신기한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요즘 나온 것 중에 이제 방탄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혹시 교수님 예. 해 보셨나요? 요새 너무 바빠서 아직 아. 깔지도 못했어요. 다운도 못 받아서 예.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트위터에 예. 몇 개를 봤는데 도대체 그게 진짜 게임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미들이 너무 웃기게 그거를 변형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예. '야 요러고 노는구나.' 하면서 구경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컨셉이랑 관련이 된 것 같기도 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해 보시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게임 연구를 또 하는 사람이라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게임을 되게 못해요, 안 하고. 저 게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저 저 사담으로 한번 태영 씨 마피아 한참 했을 때 있잖아요. 네. 만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아 근데 어머. 몰라서 투표해서 죽였는데 저 심지어 그때 영매였거든요. 어떡해. 근데 "복수할 거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귀여워라. 예. 정말 미안한 그전에 약간 어그로식의 그런 분이 들어와서 음. 저희는 이제 그냥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아무도 못 믿지가 않더라고요. 믿죠. 예. 네.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온 게 이제 최근 방탄한 과 관련된 드라마 소식 때문에 또 트위터가 한참 아 시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화양연화 세계관을 담은 드라마를 뭐 7 인을 캐스팅을 해서 그 본명을 그대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좀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이 워낙에 영화보다도 훨씬 더 설명이 많고 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인터랙티브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제거되는 게 드라마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만 해도 어느 정도 빈틈 뭐 열린 결말 뭐 어떤 상상력의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 영화를 놓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드라마는 그 해석의 여지가 16 부작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 약간의 해석?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이 해석의 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매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그 우려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방탄 유니버스의 그 세계관에 속하는 것들이 그 성공적으로 아미들의 참여를 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그냥 막 표현을 하면 불친절함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인제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바꾸면 어떤 파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파편적인 어떤 이 틈에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이 수용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일단 드라마니까 인제 약간 우려가 되고 만약에 아주 좋게 근데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이 구조상으로 본다면 네.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아미들이 지금 그냥 드라마 자체만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실명을 쓰는 문제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거를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방탄 유니버스에서 제공되었었던 설정과 캐릭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기존의 유니버스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음 만약에 드라마가 준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기존의 거를 그대로 울거먹게 되면 트랜스미디어가 아니라 원소스 멀티 유즈로 나가는 방식이 돼 그쵸. 버려요. 음. 그래서 너무 같은 거를 울거먹는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그냥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아마 좀 성에 안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변태다운 당신 PD님이 똑똑하게 잘 해 오셨으니까 네. 일단은 저는 트위터에서는 조용히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나오면은 이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트위터에 들어가서 네. 네 반응을 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예 오늘 바쁜데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할 때는 교수님처럼 이제 여기저기 초청 받으셔서 많이 강의도 나가시고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뭐 대본이라든가 시간 그런 제약 때문에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혹시 이제 이런 오픈된 포맷에서 좀 더 방탄이라든가 아미라든가 뭔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뭘 더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물론 그런데 나갈 때마다 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잘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녹화 3 시간 하면 1 시간 나올까 말까니깐요. 근데 인제 학자로서의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방탄을 둘러싸고 아미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이름 붙였던 그 어떤 예술 형식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예술사의 흐름 내에서 그 예술 형식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짚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음. 그러면 방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인기 많고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정말 예술사에서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술 형식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중요성도 일반 분들은 물론 관심이 없는 주제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요. 그다음에 제 책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꼭 안 읽으시는 데가 이제 마지막 부록 부분입니다. 네. 부록이 제일 그 다른 챕터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따지면 연구 논문으로 따지면 연구 논문 한 2편 정도 되는 분량이 인제 들어간 건데 사실은 그게 연구자로서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시도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제가 전공했던 이제 들레즈의 영화 철학의 음. 맥락에서 이 네.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그 이후에 들레즈가 죽고 나서 지금의 어떤 변화된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이미지다라고 하는 사실은 되게 야심찬 음. 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들레즈를 이렇게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음. 들레즈를 알아도 그 책은 안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좀 외롭다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좀 음. 서운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무 상관없이 딱 장이 펼쳐진다면 독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정말 그 예술사적 의미와 그다음에 들레즈와 베냐민을 결합하는 그 지점에서의 네트워크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한텐 가장 기쁜 일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교수님 이번에 다음 해에 컨퍼런스 오시죠? 그때는 아마 미국에는 못 갈 참여라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버추얼이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 중이라서 그 시기가 그런가요? 네.
진짜 요새는 휴강 자체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가지고요. 학기 중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에 인제 기저질환자가 한 명이 있어서 어 좀 위험한 곳에 미국이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위험하기 많이 때문에 위험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아마 저한테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온라인으로라든가 네.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고 네.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눠서 정말 즐거웠고 또 앞으로도 트위터에서 또 종종 뵐게요. 뭐 종종이 네. 아니라 거의 매일 뵙는데 네. 저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 반짝이는 눈을 보면 굉장히 더 많이 행복했을 텐데 예. 이진아 선생님의 반짝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예. 지금 시간대가 저희가 11시 이라 네. 아이고. 근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학생들 토로하면서 너무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예. 네. 그러면 예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또 트위터에서 네.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